내가 대학을 다닐 때니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다. 친구가 승합차를 산 기념으로 친한 여자아이들을 꼬셔서 같이 단풍놀이를 갔다. 산속에 호수가 있어 그 주변으로는 등산을 할 수 있는 나름 유명한 곳이었다. 통나무로 계단과 난간을 만든 잘 정비된 길이 있어 걷기 편한 데다 날씨도 쾌청하고 신선해서 정말 딱 좋았다. 한동안 그렇게 산길을 걷고 있는데 노란색 줄이 쳐져 통행 금지라고 써져 있는 구역이 보였다. 코스상으로는 그곳도 지나갈 수 있지만 줄을 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운동신경이 좀 있으면 줄이 쳐져 있는 나무를 넘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터였다. 슬슬 단풍 구경만 하는 것도 질리기 시작한 터라 나는 그곳을 넘어가 보기로 했다. 나름대로 운동신경에는 자신이 있었고 같이 온 여자아이들에게도 뭔가 가시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말리는 것을 뒤로하고 괜찮다고 웃어넘기며 나는 줄을 넘었다. 의외로 줄 너머는 바로 낭떠러지였다. 떨어지면 30-40m는 좋게 떨어져 호수에 추락할 높이였다. 확실히 줄로 막을 만큼 위험하구나 싶어 주변을 쓱 돌아보는데 벼랑 근처 나무뿌리에 웬 사진 액자가 벼랑 쪽을 향해 놓여 있었다. 가까이 가서 주워보니 보통의 가족 사진이었다. 웃는 얼굴의 부모와 남자아이가 찍혀 있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주변을 살펴봤지만 꽃이나 향을 피운 흔적 같은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달리 사진 액자만 거기 버려져 있을 이유도 없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금세 친구들 곁으로 돌아왔다. 다들 뭐가 있었냐고 묻기에 나는 조금 부풀려서 그냥 낭떠러지가 있었고 사진 액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 꽃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역효과였다. 여자아이들은 저주받는 거 아니냐며 울상이 되어 무서워했던 것이다. 당황한 나는 그냥 별거 없다고 얼버무린 다음 나머지 코스를 걷고 차로 돌아왔다. 그런데 가장 먼저 차에 올라탄 여자아이가 절규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차 안을 보니 뒷좌석에 아까 봤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아까 벼랑에서 봤던 바로 그 액자다. 곧 그것을 본 다른 여자아이들도 비명을 질러 차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남자 녀석들도 망연자실한 채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다. 그 와중에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차 주인이었던 친구가 야 미안하다 이거 우리 친척 사진인데 여기 있었네 라고 말하며 용감하게 사진을 집어 트렁크에 던져버렸다. 결국 그걸로 겨우 그 자리는 진정이 되었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그 녀석과 다시 만났지만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다. 액자가 신경 쓰였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트렁크는커녕 차 안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그날 그 녀석이 일회용 카메라로 마구 찍었던 사진 중 한 장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녀석은 뭔가 더 무서운 것을 본 것인지도 모른다. 대단히 오래된 이야기다. 어느 반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못생긴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럽다는 이미지 때문인지 어느샌가 같은 반 남자애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점점 괴롭힘은 다른 학년까지 퍼져갔고 그녀는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후배에겐 바보 취급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기 반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조리 실습으로 인해 반에 아무도 없을 때였다. 아침이나 저녁에 자살하면 아이들이 보기 전에 시체를 수습할 테니 일부러 그 시간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떠돌았다. 자신을 괴롭힌 아이들의 책상과 칠판에는 붉은 페인트로 저주가 써 있었다. 당연히 시체가 발견되자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다. 전교생은 급작스레 귀가조치당했다. 그 와중에도 신발장에서 잇따라 비명소리가 울렸다. 괴롭히던 아이들의 신발에도 새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 괴롭힘을 당하던 여자아이의 장례식은 적막하게 치러졌다. 지금 마냥 왕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 때가 아니었기에 언론에 하나 나오지도 않았고 왕따가 자살의 원인이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발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새빨간 페인트로 저주를 여기저기 써놓았기에 말은 안 해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다. 얼마 후 학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반 아이들의 얼굴은 잔뜩 찌푸러졌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이 일어난 반에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었다. 벽에 칠해졌던 새빨간 페인트를 가리기 위해 벽 도배를 새로 해서 부자연스럽게 그곳만 새벽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반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아이를 괴롭히던 상급생 한 명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 후로도 자살은 계속되었고 결국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에서 서너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겁에 질린 몇몇 사람은 전학을 갔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자살은 끊이지 않았다. 성인식 날 오랜만에 모였을 때 그 반이었던 친구에게 듣기로는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진 모르겠지만 죽은 그 여자아이에게 온갖 저주가 적힌 편지가 날아온다는 것이다. 그의 시체도 그녀의 것이 틀림없어서 죽기 전에 몇백 통이고 써둔 것 같다. 게다가 한 사람에게 한 통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편지가 오고 1년 정도의 기간이 흐르면 다시 오는 것이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는데 예쁜 편지 봉투나 회사에서 보낸 것 같은 느낌의 봉투가 담겨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열어보게 된다고 한다. 안에는 편지 말고도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들어있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에 계속 시달리다 못해 정신병자가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녀석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귀신이 된 그녀에게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녀석도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아무리 이사를 해도 편지는 따라온다는 것이다. 실은 그 편지 내가 보낸 거지만 말이다. 죽은 여자아이와 나는 소꿉친구라 그녀가 죽은 후 그 편지들이 잠뜩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 중에는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았다. 보통 40명 정도 있는 한 반에서 익사나 사고사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일까? 아직 그녀의 원한은 다 풀리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